간들에 대해서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에서 장기이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지, 김가현입니다. 약은 먹기 싫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잘 드시잖아요. 효과가 건강기능식품이 훨씬 좋다고 그러면 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 차이가 뭔가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의약품은 사실 약사법 제2조에 의하자면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 허가사항상 효능, 효과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능성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약품 같으면 최종으로 이제 생산된 약품이 효과를 나타내는 게 증명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 건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데 그 기능성 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최종 건강 기능식품 자체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요게 몸에 좋을 것이다, 실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인가요? 큰 차이점이 정의 부분에서도 차이이고, 의약품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그 목적인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다쳤다, 근위안제를 써가지고 통증을 줄이고 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먹는 게 맞는 거고, 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타박상 때문에 찌뿌둥하게 내 컨디션을 조금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예방하거나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건강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네요. 내가 왜냐면 먹고 이제 몸 상태가 좀 날아가겠지, 가벼워진다, 그것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실제 기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데요. 기능성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각각의 건강기능식품이 인정을 받은 그 기능성에 대해서 특정 질병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특정 생리활성 기능에 도움을 준다, 이런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품 같으면 이 질병 위험 감소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허가를 받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그 기능성 원료들이 그런 기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품, 그런 것이 어떤 효과를 가질 거라고 예상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원료를 인정받을 때 기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기능성 내용으로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긴 있군요. 그 데이터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인체에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효과는 아니지만 도와줄 수도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심사를 아까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의약품 심사보다는 덜 까다로울 것 같아요. 차이가 뭔가요?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얼만큼의 양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시험, 검사 성적서 등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난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시된 원료의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제조 기준, 규격, 최종 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필요 없이 해당 원료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 원료의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능성 원료로 새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안전성에 관한 자료, 기능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한 자료
자료에도 인체에 적용한 시험, 독성 시험 자료를 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능성 내용에 대해서도 동물 시험, 그리고 시험관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다 필요한데 인체 적용 시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인체 적용 시험 계획서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SCI나 KCI 동등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연구나 논문에는 규모가 딱히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적은 규모로도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약품화, 의약품 허가하고 차이점이네요. 의약품 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 누구 연구자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그게 뭐 1명이든 2명이든 그 실험 결과에 효과를 보였다. 그러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신체가 다르고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연구가 아닌 이상해야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약품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는 거군요. 이게 의약품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나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매우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허가까지 전 임상 동물 실험, 임상 1, 2, 3단계까지 거쳐야 되고 지정된 임상 시험 실시 기관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1단계의 경우에는 통상 20명에서 80명, 2상의 경우에는 100명에서 300명, 3상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신고 절차와는 비교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나 효능 면에서는 의약품을 따라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불편하시거나 증상이 있으면 약품을 먹는 게 맞는 거고 그걸 보조하기 위한 게 건강기능식품인 거네요. 네. 의약품은 공인된 임상시험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은 개별 연구자나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되네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허가 절차도 의약품 의료기기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은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서 건강기능식품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편은 여러분들이 약을 먹기 싫어하시지만 그게 얼마만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아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편은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봬요. 항산화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다룰 거야. 그거는 진짜 노화를 완전 억제해주는 그런 거라고. 그 봐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약품이 아닌 거는 그냥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건강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유명한 약인데 젊음을 유지해주는 그런 약인데 암을 발생시킨다는 부작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봐봐. 그 약이 만약에 정말 효과가 좋으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의약품이 안 된다는 건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효능은 있을 수 있는데 1000명 이상 아까 대규모 연구에서 부작용이 가벼운 구역질, 설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부 벗겨짐,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몸에 좋다고 해서 인삼 추출액 같은 거를 먹거나 주사로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증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 맞고 급성 간부전이 돼서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는. 있어요. 그건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약간 붓는 게 그게 꼭 신장 때문은 아니지만 관련 합병증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이 증명이 안 되니까. 배송 중이에요.